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릎이 아픈 원인은 정말 많아요. 뭐 반월판 손상, 전방인대 인대 손상도 인대 손상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원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PFPS라고 해가지고요. 슬개대퇴 동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게 뭐냐면은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도 진단을 해도 나오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릎은 나는 아파. 근데 뭐 엑스레이 찍고 나오질 않아.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구조물에는 크게 이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구조물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수술하러 가야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대퇴와 정강이 뼈가 있는데 요 사이에 슬개골이 있어요. 근데 이 슬개골이 얼마큼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움직이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흔한 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오래 걷거나 앉아있을 때도 무릎이 계속 뻐근하게 아파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아픈 거 PFPS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그에 대해서 대처 방안과 운동, 스트레칭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펼 때도 아픈 것도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특히 제가 중요한 거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아픈 거는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요렇게 뼈가 요렇게 있어요. 이가 있는데 여기 위에 슬개골이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게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다리가 굽혀졌다, 펴졌다, 굽혀졌다, 펴졌다 하는데 이게 굽혀질 때 이 위에 있는 슬개골이 정상인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미끄러져요. 자기 길에 맞게끔. 근데 무릎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슬개골의 위치가 살짝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를 굽힌다고 했을 때 쭉 내려가야 될 시점에서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단 내려갈 때 한 칸 한 칸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내려갔다가 따라갔다가 한 걸음 갔다가 따라갔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알려드릴 겁니다. 이 다리 슬개골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걸 슬개골이라 하거든요.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내려갈 때 쭉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쭉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좀 커야 되는데요. 좌우로도 그렇고 저는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긴 하겠지만은 좌우로 움직임과 위아래 움직임, 그걸 복합한 대각선 움직임, 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퇴하고 정강이 뼈 사이에 움직일 때, 굽혀질 때 얘가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라고 하면서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혼자 검사할 수는 없지만은 옆에서 누군가 한 분이 좀 도와주시면 괜찮은데, 팔을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가장 나쁜 상태고요. 눌러놓고 좌우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야. 꾹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아픈 게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눌러놓고 좌우로 움직일 때까지 움직임 잘 나타나셔야지 통증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냐, 우리가 바깥쪽에서 당기는 구조물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정강인대도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 무릎팍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쫙 바깥쪽으로 쭉 당겨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무릎 아픈 사람들이 안쪽 통증을 많이 호소해요. 안쪽 통증 가장 많이 호소하고 이 밑에까지 같이 호소를 하는 분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 푸는 것도 중요하고, 요걸 이루고 있는 근막이 있는데 얘가 근막이 이렇게 쭉 딸려가 버려요. 이쪽이 너무 근육이 많이 뭉쳐지게 돼요, 근막이. 그래서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안쪽, 이 밑에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안쪽 12시 방향까지 이렇게 본인이 만져주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를 좀 만져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손날 있지 않습니까? 요 무릎팍 위에 살짝 걸어요. 살짝 밀듯이 해놓고 요거를 아래 방향으로 살살살살 밀어주시는 거예요. 아프시면 거기서 멈춰서 기다려주세요. 아프게 계속 밀면 오히려 더 나빠져요. 근방어 현상이라든가 자기 방어 기제가 발휘돼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빠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지그시 눌러준 상태에서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많이 아프신 분들은요,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이 뼈를 아래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요 밑에 방향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뒤지직거리고
빠그닥거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눌러서 20초에서 30초가량 눌러주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90도까지 굽혀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꾸준히 내려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픈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무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릎이 가운데를 와야 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다는 이렇게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다리가 일어날 때 안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이름으로써 이 Q 앵글이라고 해가지고 이 각도를 쟀을 때 이게 많이 벗어나지 않아야지 가장 이상적인 축이 있을 때 무릎이 부하가 덜 가는데, 이 중둔근이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나 버려요. 내려갈 때도 똑같아요. 내려갈 때도 다리가 이렇게 유지되면서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만큼 안으로 돈 상태에서 디디게 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안쪽에 통증이 더 증가가 될 뿐만 아니라 가속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중둔근 운동도 같이 함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아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내려와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릎에 대한 영향을 더 같이 줄 수는 있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누운 상태에서 뒤꿈치에 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작은 동그라미를 요만큼 자기 엄지손가락 손톱만큼을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했으면 반대쪽으로 똑같이 작은 원을 10번 그려주십니다. 자, 요렇게 한 가지 하는 거랑 교각 자세. 배에 힘을 먼저 주신 상태에서요, 허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게 딱 붙여놓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드는 거예요. 천천히 10회 정도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아무렇지 않게 잘 되신다, 괜찮다, 그런 분들은 반대쪽 다리를 살짝 들어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10번, 둘, 셋, 그리고 중둔근 운동까지 조금 함께 해주시면 더 좋거든요. 옆으로 돌아 누운 상태에서요, 몸을 일직선을 만들어 놓고 왼쪽 다리를 듭니다. 이때 다리를 들 때 허리가 같이 이게 딸려온다는 느낌 없이 뒤꿈치를 바닥형에 쭉 밀어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본인이 들 수 있는 만큼만, 이때 자기 라인 선상에서 일직선보다 살짝 뒤편, 그리고 들어주시고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그리고 정강인대가 무릎 아픈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폼롤러라는 게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정강인대 푸는 이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앉아요. 엉덩이를 폼롤러에 두고 앉으세요. 그리고 팔로 지탱해 준 상태에서 반대쪽 발로 엉덩이 살짝 듭니다. 몸을 일자로 유지한 상태에서 정강인대 바깥쪽에 있는 인대거든요. 여기를 DJ에서부터 몸을 살짝 앞으로 돌려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3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너무 아프셔서 못 움직이시겠다,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정강이 딱 걸어요. 건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30초에서 1분가량 있기만 하셔도 돼요. 만약에 어깨가 너무 아프시다 그러시면 양쪽 손을 같이 땅을 디디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괜찮으시면 좀 움직여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는 가장 많이 아플 수 있으니까 좀 자주, 매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오늘 PFPS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